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마더텅 세계사 문제집 문제풀이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더텅 화면을 띄워 나왔는데요. 바로 이제 위진남북조와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 때까지 해당되는 여러 좋은 기출 문항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동안은 제가 뭐 노트를 이렇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노트를 보여드리면서 했는데, 물론 이제 오늘 노트도 좀 확인을 해보겠지만 마더통에도 이론 정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빨간 글씨라도 이렇게 위주로 한번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위진남북조 시대, 이제 한나라가 무너진 이후에 위촉으로 분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북 지역에 주로 북이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밀린 한족은 여기 이제 동진을 건국했다. 특히 여기 강남이라고 했을 때 여기 건강이라는 곳을 수도로 삼았고, 여기 건강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의 난징을 가리킨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도시로 항상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화북 지역을 통일한 북위의 정책은 여기 효문제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효문제 정책이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 철저한 한족화, 그 다음에 수도를 로양으로 옮긴다. 근데 이제 기존 수도가 평성 또는 다퉁이라고 부르는데, 평성도 같이 언급이 좀 잘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균전제가 나오게 되는데, 균전제가 수나라부터 당나라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점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를 보면은 아예 암기라고 이렇게 못 박아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봐두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역시 관리선발제도 국품중정제가 실제로도 가장 출제가 많이 된 그런 개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화, 도교, 그리고 불교. 근데 특히 불교에서 이 석굴사원, 북위의 석굴사원 요거 굉장히 잘 나오죠.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는 이 출제적으로 하면은 사실은 너무나 내용이 많지 않죠. 구품중정제 폐지되고 과거제로 가는 거, 이 수 문제 때. 그 다음에 더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있는 이제 대운하가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대운하의 명칭, 뭐 여기 보면 여기 나왔죠. 이제 통제거, 그다음에 영제거, 그리고 여기 뭐 광통거, 그리고 여기 뭐 강남아, 이런 것들, 이런 대운하의 명칭들도 선지를 통해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운나라는 부담보다는 이런 명칭이 있으면 이제 대운하라는 걸 아는 그런 형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로 가면은 주요 군주 당태종인데, 당태종도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냥 정관의 치라는 그런 전성기 치세를 누렸다. 종종 인용되는 거 동돌궐 멸망, 이게 이제 24학년도 수능에 출제가 되었었던, 응용이 되었었던 개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당현종 때 안사의 난을 계기로 이제 꺾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안사의 난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안사의 난이 일어났을 때 뭐 그 두보랄지 이런 시인들이 남긴 기록,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사의 난 이후에 조세제도의 변경, 양세법, 이런 거 굉장히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양세법의 내용은 자산에 따라서 여름 가을 두 차례 징수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황소의 난으로 약화되는데, 황소의 난 같은 경우도 25학년도 6평에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신라 출신 최치원이 토벌에 이제 이 토벌을 알리는 그런 경문을 쓰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많이 응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 경제 파트 있고, 경제 파트에 시박사 등장했다라는 점. 그다음 문화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요거 외래 종교가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기 6번 보시면은 조로아스터교, 뭐 마니교, 이슬람교, 경교, 이런 외래 종교가 활발히 들어왔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마더텅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진남북조부터 수나라 당나라까지이기 때문에 한 20여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 노트도, 제 거 노트도 같이 이렇게 소환을 해가지고 개념을 확인하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주요 키워드는 형광펜을 칠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가 황제는 삼장제를 통해 내치를 다지고 도읍을 로양으로 옮겼다.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도읍을 로양으로 옮겼다. 여기에 있는 삼장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교과서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제 공통 요소가 되지는 않아요. 이제 가구를 조직하는 그 편제를 말하는데, 공통 요소는 여기 있는 로양이 중요하죠. 수도를 다퉁에서 로양으로 옮겼다라는 사실.
새 도읍 로양에서 부녀자들을 이제 관리들을 소집해가지고 어미 질책하기를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된 사료입니다. 지미보건대 부녀자의 복식이 여전히 선비족의 풍습, 선비족 나왔고요. 소매는 짧고 옷깃이 목을 조이는 모양이요. 경들은 왜 호복을 금지하라는 이 짐의 조칙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이오? 라면서 이제 이 꾸짖는 강력하게 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한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온 인용이 많이 된 그런 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위에 효문제의 한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북이라고 한다면 균전제가 시행이 되었고 이것이 수나라, 당나라까지 이어지게 된다. 노트 개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위진남북조로 갑니다. 삼국 시대를 이제 통일을 하죠. 여기 진. 근데 이때 진은 사마씨의 진입니다. 그런데 북방 유목민족들의 대대적인 남하 5호 16국 시대가 펼쳐지게 돼요. 그리고 이 5호 중에 흉노 선비 저갈강인데 이제 흉노는 이제 지우고 선비족이 화북 지역을 이렇게 통일하니 그것이 바로 북이란 나라가 되는 거죠. 자, 이 북위의 핵심은 효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수도를 다퉁 또는 평성에서 로양으로 옮기고 철저한 한족화를 추진하고자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면서 일정 조건에 따라 좀 다르게는 합니다. 자영농을 육성하고자 했던 이 균전제가 수나라 당나라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향촌을 이제 이렇게 편제를 시키는 거죠. 이 가구별로 몇 가구를 모아서 이렇게 이게 삼장제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은 이렇게 건강을 도읍으로 동진 정권이 수립돼 있고 송제, 양진 빠르게 남조 정권들이 교체가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북위도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뭐 동위서이 먼저 분열이 되고 거기서 북제가 나오고 북주가 나오는데 북주 출신 양견이라는 인물이 최종적으로 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죠. 그게 수나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나라 문제. 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지금 천하가 셋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면 삼국시대 느낌 그리고 삼국시대를 구성하는 총나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인데 이 수능세계사에서 삼국시대 안을 물어보지는 않고 이제 위진남북조와 관련해서 물어봐 주겠죠. 이전 황제께서는 저를 비천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직접 3번이나 찾아와 주셨고 이에 저는 전력을 다할 걸 맹세했습니다. 이제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위나라를 쳐 그래서 이제 삼국의 구성국가들 나왔습니다. 저의 부족한 재주를 다해서 한 황씨를 회복하고 옛 도읍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전 황제께 보답하고 폐하께 충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총나라, 뭐 위나라, 그다음에 이제 남방에 뭐 오나라도 있겠고 뭐 하겠는데 이거 그냥 삼국시대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거 잘 보시면은 학평에서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가볍게 뭐 이렇게 톡톡톡 건드린 적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삼국시대가 되겠죠. 삼국시대. 자, 그러면 황건적의 난이 발발하고 결국 천하가 분열이 된다. 그리고 그걸 통일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때의 진이 사마씨의 진이죠. 사마씨의 진. 그래서 여기 안에 삼국시대가 쏙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뭐 왼쪽 보면 춘추전국 시대의 시작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왕망의 집권 보이는데 왕망은 이렇게 신 정권을 세웠다가 결국에는 단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한으로 회복이 됐다가 후한 말기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황건적의 난이 발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진이 통일을 했으나 위진남북조 시대가 전개가 되는 거고 수나라 이제 수가 결국 최종적으로 통일을 하고 단명하게 된 수 당나라로 이어진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 황제가 통치한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4학년도 6월입니다. 비교적 최근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요. 황제가 뤄양으로의 천도를 추진하면서 복식을 개혁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한 줄로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되면 요걸로 효문제 같구나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선비족 복식을 금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효문제구나. 그리고 한화 정책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관리들을 책망했다. 아니 왜 모든 사람이 한족 복식을 입도록 노력하지 않는가? 라면서
꾸짖었다. 이거 보시면 여기 왼쪽에 21학년도 6월 모평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의 같은 사료라고 볼 수 있겠죠.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왜 짐의 조칙 내 말 안 들어 라고 하면서 화내는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원래 이제 선비족의 황실 성씨인 탁발씨가 이제 환족식으로 원씨로 바뀌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더 노골적이죠. 적극적인 하나 정책까지 문제가 더 친절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도 똑같아요. 균전제가 실시됐다. 균전제를 시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기출만 많이 풀어도 사실 이제 수능 세계사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금방 이제 개념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워낙 기출의 역사가 오래됐고 또 중복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제 그 역사는 텍스트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양세법이라고 나왔는데 양세법은 안사의 난 이후에 당나라 이후에 나오게 되죠. 제자백가 이제 춘추전국 시대 장관의 서약 파견 한나라 무제 시기 진승 오광의 난 진시황제 사후에 일어난 일이죠. 4번 밑줄 친 이 제도가 실시된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이 제도는요 중정관이라는 이제 관리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인물들을 9개의 품계에 따라서 추천을 하게 되죠. 언행의 수양이 뚜렷하면 5품에서 4품으로 혹은 6품에서 5품으로 올려준다. 만약 도의에 문제가 생기면 5품에서 6품으로 또는 6에서 7로 낮췄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결국 높은 품계는 잘 나가는 집안의 자제들이 차지를 하게 된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세습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는 집안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제도 자체가 문벌 귀족을 형성케 하였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정관이 나왔고 9품계가 나와서 합치면 9품 중정제다. 9품 중정제는 뭐냐? 다시 한번 가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남북조 사회의 관리 선발 제도가 된다. 결국에는 유력한 지방의 호족들이 관직을 독점하게 되고 이게 가문으로 세습이 되면서 문벌 귀족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겠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키워드 여기 윈강석굴 부기가 조성했던 거대한 석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청명상하도를 그리는 화가 이거 장택단이라는 화가예요. 그리고 내용은 북송시대 카이펑의 번화한 모습을 그린 것이죠. 중국 최고의 이제 국보로 여겨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민간에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상시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꺼내가지고 공개를 한다는데 그때마다 엄청나게 인파가 많이 몰리는 것으로 유명하죠. 오경정의를 편찬하는 학자 이거 공영달이죠. 공영달이고 당나라 때 네, 오경정의 그리고 이제 과거 시험에 있어서의 그런 교재로 채택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달달달 외우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훈구학의 집대성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제 또 반면에 비판을 받게 되죠. 학문이 이제 비판 어떤 동력을 잃고 왜 과거 시험 합격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이러면서 이제 참신성을 잃었다 비판을 받고 나중에 남송시대 주의에 의해서 성리학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천주시리를 저술하는 선교사 최근에 나왔습니다. 명나라에서 활동했던 마테오 리치 서상기 공연을 관람하는 상인 이거 원나라 몽골의 원나라의 희곡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 5번 가볼게요. 20학년도 10월 학평입니다. 산둥성 취부 노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친히 공자에게 제사를 지냈던 이 가해 황제는 사수에서 황허강으로 들어간 후 강물을 거슬러 로양으로 돌아가려 했다. 신하들은 황허강의 흐름이 맹렬하다면 만류했는데 황제가 말합니다. 우리 선비족 자 선비족의 황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백이면 백 효문제 쪽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옛수도 평성 이 옛수도 평성이 다른 게 아니라 다툼을 가리킨다. 조언을 행하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이 가난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로양으로 천도한 것은 이렇게 사방 조언을 유통하게 하려는 뜻이었다. 백성이 오히려 황허강의 흐름이 험난하다고 꺼리고 있지만 짐의 이번 행차는 백성의 마음을 열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키워드가 여기 이제 선비족과 평성 정도 나왔고 여기 로양천도 이것도 핵심 키워드죠. 충분합니다. 보기에 효문제
1번 남월을 정복했다. 남월이라는 것은 여기 남비엣 베트남 쪽 가리키는 건데 요거 한나라 무제죠. 균전제를 시행했다. 벌써 정답선지로 계속 반복이 많이 됐습니다. 이갑제를 실시했다. 명나라의 역시 향촌 통치 방식이고 명태조 주원장 때 나오게 되죠. 만한 병영제를 운영했다.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을 한다라는 뜻이죠. 청나라겠습니다. 통제거등 대운하를 건설했다. 수나라죠. 대운하가 나오면 수나라. 다음 밑줄친 이 제도가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20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자, 조조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닦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조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 삼국지 읽어보지 않더라도 위나라의 조조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모른다고 치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관료가 될 만한 인물의 가문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능력의 좋고 나쁨에 따라 구품으로 나누었다.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갔죠. 가문의 높고 낮음으로 갔지. 이러한 방식이 이어져서 관리 임용제도로 확립이 됐다. 구품 중정제. 주하군의 중정이 재능을 기준으로 인재의 등급을 천구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문벌귀족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지방 유력자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그래서 구품 중정제가 결국에는 이렇게 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제도가 시행된 시기 위진남북조 시기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수시력을 사용하는 관리, 수시력을 사용한다. 이거 원나라 쿠빌라이 칸 때 편찬이 됐죠. 비거래사를 읊조리는 학자, 현실 도피적인 성향을 띤 문예 사조, 그리고 도연명이 그 시를 썼죠. 그래서 정답은 귀거래사가 되겠고요. 연극 서상기, 아까 비파기, 서상기 이런 거 다 원나라의 희곡입니다. 원. 절도사의 출정을 수행하는 군인, 절도사가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당나라로 볼 수 있겠고요. 시박사를 통해 대외 교육을 한다. 시박사는 당도 되고 송도 되고 원도 되고 그 이후에도 살짝 더 있기는 했는데 주로 이렇게 교과적으로는 언급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제도가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18학년도 9월. 위나라 가문의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고 재능과 덕망에 따라 인재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그리고 위나라 이후 위진 시대가 됐네. 그리고 관리가 점차 가문을 중시하게 됐다. 그래서 넓게 위진남북조 시대의 구품 중정제. 그렇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위진남북조의 키워드 여사잠도를 그리는 귀족. 아이고, 요거는 다소 이렇게 편집이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정답이 살짝 표시가 돼 버렸는데 이제 귀거래사와 더불어서 같이 언급이 많이 된 그런 그 문화 파트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림, 여사잠도를 그리는 귀족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버렸네요. 이제 여사잠도가 나왔습니다. 이 여사잠이라고 해서 이제 궁중에서 이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어떤 교훈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용을 또 이렇게 그림 형태로 해놓은 것을 바로 여사잠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동경몽화록을 읽는 상인 동경몽화록 같은 경우는 송나라입니다. 역시 카이펑이랑 관련이 있고요. 요거는 글로 카이펑의 그 생기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청명상하도 어디 있었지 않나? 청명상하도 어디 있었잖아. 청명상하도 어디가? 여기 밑에도 있네요. 근데 청명상하도 아까 여기 장택단 복송 카이펑의 번화한 모습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그림으로서 카이펑을 묘사했다면 여기 동경몽화록은 글로써 묘사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청명상하도가 또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금방 그냥 제낄 수가 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왜냐면 여기 이제 송나라가 있고 여기도 청명상하도니까 송나라. 물론 이제 송나라 이후에도 이 그림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감상하는 황제들은 그 뒤에도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그래도 이건 너무 눈에 띄죠. 오경정이 당나라 공영달. 천궁괴물 이거는 어떤 기계 만드는 거 산업기술서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명나라 때 대표적인 실학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농정전서, 본초강목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그런 서적이다. 기술 서적이다. 자, 그다음 8번 귀거래사 밑줄 친 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럼 바로 귀거래사
그리고 현실 도피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도연명이 썼다. 청담사상 속세를 떠나서 이런 자연과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자. 복잡한 속세, 뭐 정치나 그런 이야기 나누지 말자. 이런 현실 도피적인 성향이 드러나 있습니다. 도연명 나왔고 화북 지역에 북방 민족이 세운 여러 국가가 난립했다. 그래서 이제 뭐 유진남북조 시대 북방에 이제 56국 시대의 난립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북위의 효문제가 아니라 북위의 선비족의 북위가 통일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강남 지역에서는 한족 왕조의 교체, 동진 이후에 뭐 송제, 양진 계속 교체가 이루어지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 상태. 북방에는 56국, 그다음 남쪽에는 송제, 양진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지식인의 현실 도피적인 경향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면 구품중정제가 실시됐다. 유진남북조 간단합니다. 양명학이 등장했다. 명나라. 양세법이 시행되었다. 당나라 안사인한 이후에 시행이 돼서 재상 양염의 건의로 시행이 돼서 쭉 가게 되죠. 사고전서 청나라 걸륭제 때 완성이 되고 제자백가의 출현 요거는 이제 춘추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9번 가도록 할게요. 밑줄 친 건설이 이루어진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20학년도 9월입니다. 자, 일단 이걸 써 있는 자료의 출처는 자치통감인데 홍대 학자이자 정치가인 사마광의 일단 편년체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황허강 남쪽과 화이어강 북쪽에 사는 여러 군의 백성 100여만을 징발해서 통제거를 건설하게 했다. 자, 통제거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대운하 키워드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운하 한번 볼까요? 사진을 가져온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대운하 이렇게 나왔고 수나라 양제 이게 키워드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이어강 남쪽에 사는 백성 10여만 명을 징발해서 산양에서 양자에 이르러 창장강 양지강 쪽이죠. 한구를 건설하겠다. 그 앞에 황제가 행차하는 길을 만들고 장안에서부터 강도에 이르기까지 황제가 머물 별장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래서 수나라라는 걸 송나라의 역사서를 통해서 수라는 거를 잡았고요. 수나라 키워드가 또 뭐가 있을까 한번 보니까 2번 과거제를 시행했다. 이거는 이제 수 문제 때부터 구품중정제 폐지하고 쭉 지속이 되죠. 쭉 지속이 돼서 언제까지 가느냐? 무려 20세기 초 1905년에 광서신정이라는 그 개혁 때 폐지되기까지 큰 이제 제도로서 시행이 됐고 뭐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고려시대 때 전파가 됐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군기처를 설치했다. 청나라 옹정제 시기에 정치기구고요. 만안병제 역시 청나라. 그러니까 청나라가 두 개가 나오니까 탈락이 되겠지. 북명관 남명관제는 거란 즉 요나라의 이중지배 체제. 절도사 사력 약화시키고 중앙금군 강화했다. 요거는 송태조 조광윤의 문치주의 정책의 일환에서 절도사는 말 그대로 약화시키고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시키게 되는데 결국에는 절도사가 송나라 때 폐지가 되기까지 이르죠. 10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엄령간의 가 왕조의 양제 일단 양제가 나왔고 흐르는 물을 끼고 버드나무 심어 행렬을 만든다. 서쪽 황화에서 동쪽 회수에 이르기까지 푸른 그늘이 1,300리나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대운하 느낌이 나죠. 물을 끼고 이런 것들. 강도로 가는 남쪽 길 사치스러운 놀이뿐인데 앞으로 필시 이 버드나무에 황제의 배를 메어둘 것이니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운하 나라를 망친 버드나무. 그래서 결국 이 수나라가 두 가지 커다란 사업이 있었죠. 하나가 대운하, 또 하나가 뭘까요? 고구려 원정. 여기서 이제 대실패를 하면서 이제 국력이 크게 쇠퇴를 하게 된다라는 거. 자, 수나라 때 나올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고구려 원정 실패했다. 방금 언급해드렸다시피 정답 이렇게 고구려 원정 실패고요. 8기군을 조직했다. 청나라. 물론 이제 후금 시대의 누르하치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주전충한테 망한 것은 당나라. 그다음 일조편법은 명나라 장거정의 개혁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맹한모국제 요거는 여진족이죠. 금나라.
자, 11번 수능 문제였습니다. 한번 가보죠. 수능 문제.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탁본된 거의 왼쪽 부분 읽으면 복된 땅을 받더니 지혜를 발휘해서 조정을 돕고 그 다음에 어사대부는 충효를 다하고 근데 사사명이라고 좀 친숙한 이름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사사명에서 사자를 따죠. 그래서 요렇게 앞글자 하나 따고 사 하나 따고 이거의 반란 난 이렇게 우리가 한단 말이죠. 755년부터 일어났던 가장 큰 반란. 이 민충사는 고구려 원정 이제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사망한 자들을 추모한다. 그러니까 고구려랑도 싸운 적이 있는 나라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서 등장하는 중국 왕조 중에서 고구려랑 이렇게 싸웠다라고 한다면 어떤 나라가 등장하겠습니까?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 이런 나라가 후보가 되는데 사가 일단 후보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이곳에 보탑에 새겨져 있던 민충사 보탑송에는 이 가 왕조의 반란을 일으켰던 사사명이 황제에게 투항한 후 조정에 충성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사명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 이 앞글자의 주인공인 안록산이 나오게 되면 또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데 비교적 안록산보다는 언급이 좀 덜 되는 그 뒤를 이었던 사사명. 그래서 이제 사사명과 안록산의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안사의 난이다. 절도사 출신 안록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사명을 주고 대신 이제 고구려랑 싸운 적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으로 좁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었던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수능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마냥 쉽게 하진 않겠다. 최대한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좀 낯선 느낌을 주겠다. 이게 잘 보이는 문항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나라랑 관련된 걸 골라보시면은 여기 돌궐 세력을 제압했다. 요것도 많이 그냥 그 당나라의 그 흔하디 흔한 키워드들 여기 보시면은 뭐 요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수도 장안이 뭐 번영을 했다 할지 뭐 정관의 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탈라스 전투도 있고 안사의 난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나오는 양세법도 있겠고 이렇게 이제 키워드들이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돌궐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학습이 많이 돼서 태종 때 동돌궐을 정복하고 뭐 고종 때 서돌궐 정복하고 특히 태종 때는 뭐 청간 또는 탱그리칸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엄청 메이저처럼 정답으로 많이 활용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돌궐 세력 제압했다. 왜냐면 요거 좀 애매하게 최대한 좀 넓고 스쳐 지나갈 만한 내용 이런 거를 좀 물어보면서 낯선 느낌을 좀 더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돌궐 같은 경우는 또 당나라 때만 한정해서 있었던 애들도 아니에요. 수나라 때도 이제 얼굴을 보였던 애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혼동을 줄 수 있는 문항이었다. 유교를 반포했다. 이거 유교적 가르침을 반포한 건데 명나라죠. 특히 명태조 홍무제, 구품종정제 폐지 수나라 때 가능. 그다음 왕한석의 신법 이거는 송나라. 홍건적의 난, 홍건전이죠. 홍건적. 이거는 그러면은 몽골이 되겠죠. 원나라. 자, 이제 9월 모평 밑줄 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곳은 중국의 양저우에 있는 최치원 기념관. 최치원이 최근에 계속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라인으로서 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죠. 빈군과에 급제해서 절도사 휘하에서 활동했다. 무슨 당나라랑 관련된 키워드들이 일단 뭐 절도사 이런 것들 나왔고 현종도 나왔습니다. 현종 말년 이후에 절도사가 지배권을 강화하고 왕조 권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반란이 발생하자 그는 반란군 지도자를 꾸짖는 경문을 지었다. 이거 최근에 25학년도 6월 모평에서 이 경문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이 글을 보면 황소가 막 손발이 부들부들 떨릴 것 같아요. 정말 뼈까지 발라버리는 그 폭격을 해버리거든요. 말로 대단한 그 필력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당나라죠. 그리고 이때 이 반란군 지도자를 꾸짖는 경문이라고 했는데 이때 황소의 난이 되겠습니다. 황소의 난. 그래서 이제 노트를 다시 소환을 해보면 여기 황소의 난이 발생했을 때 최치원이 여기에서 경문을 썼구나. 근데 이 황소의 난을 진압을 할 때 어떤 요인이 있었냐면 주온이라는 자가 황소를 배반을 하고 당나라에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입장에서는 주온에 대해서 일종의 시혜를 내리는 거죠. 잘했다. 잘했어. 그래서 이름까지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이름이 이제 충성을 넣어서 전충으로 바뀌게 돼요. 주전충.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결국엔 당나라를 무너뜨리게 된다. 이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5대 19 시대로 가는데 이 5대의 출발이 후량이라는 나라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전충에 의해서 넘어가게 된다. 다음, 주전충에 의해 멸망했다. 이렇게 나오죠. 외척 왕망에 의해 무너졌다. 이거는 이제 한이 잠시 왕망에 의해서 왕위가 찬탈이 되고 신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이야기겠고, 진승과 오강의 난으로 쇠퇴했다. 진이죠.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몰락했다. 후한, 같은 한이죠. 이자성의 농민군에게 수도가 점령되었다. 그래서 망한 게 명나라가 되겠습니다. 13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이 왕조가 무리하게 시도한 고구려 원정. 그럼 이제 수냐 당이냐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반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당시 지방관 방현령은 반란 기세가 거세어서 왕조가 무너지리라고 판단했고, 이에 그는 관직을 버리고 각지의 반란군 중 가장 대의가 분명하다고 여긴 이연에게 투항합니다. 그리고 이연의 아들이 이세민이 되겠고, 그 이세민이 황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 지식만 가지고 해본다라고 하면 고구려를 쳐들어갔고 많은 반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럼 여기까지만 가면 수냐 당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황제가 된 자가 이세민이다. 근데 이세민은 또 중국사에서 워낙 네임드긴 해요. 그 유명한 손에 꼽히는 황제죠. 중국 역사에서 정관의 치의 당태종인데, 여기서 이제 이세민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연까지 나왔습니다. 당나라를 세운 당고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씨 황실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수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수나라는 양씨 황실이에요. 수나라는 여기 보시면은 어디냐? 양광 어디 갔어? 여기 수나라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위진남북조 정치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견 이게 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양광, 수양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양씨 황실이거든요. 수나라가. 근데 그걸 무너뜨린 게 이제 이씨 황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이네. 여기 이세민 나오고 이씨 황실 이걸 통해서 또 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랑 관련된 것을 골라보게 되면 어디 있을까? 당나라 황소의 난을 진압하는 병사 이렇게 나오죠. 당나라 말기의 반란. 향용을 조직하는 신사 나왔는데 요거는 태평천국이 일어났을 때, 일단 청나라긴 합니다. 청나라고 관련 사건인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났을 때 향용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뭐 이홍장, 증국번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대운하 건설에 동원되는 농민, 요거 이제 수나라 키워드로 걸리죠. 교초로 물품을 구매한다. 요거는 몽골 원나라. 고려망국 전도를 제작하는 선교사 마테오 리치 명나라 때 활약했습니다. 14번 밑줄 친 이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조 가보면 200 나왔습니다. 200과 두보 이런 사람이 또 함께 활약을 했죠. 수능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양귀비의 아름다움을 칭송했다. 당현종과 양귀비, 안사의 난으로 혼란한 사회. 당나라 키워드가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당나라 때 나올 수 있는 거 양세법. 안사의 난 이후에 재상 양염의 건의로 조용조 제도 운용이 힘들어지고 결국 대신 개인의 자산을 인정하면서 2번 내라. 여름과 가을에 세금을 2번 내라. 이게 양세법이 되겠습니다. 수시력이 제작되었다. 이거 몽골. 그 다음에 농정전서가 편찬이 되었다. 이거 명나라 실학서적. 농정전서, 본초 강목. 그 다음에 산업기술서, 천공괴물. 왕한석의 신법, 송나라. 그렇죠? 고구마, 옥수수 등이 재배되었다. 이거 명청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외래 작물들이 들어오게 된다. 다음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것도 평가원입니다. 22학년도. 동돌궐을 무너뜨리고, 그쵸? 그리고 이민족 군장들이 입궐해서 이 가해 황제에게 천하의 칸, 탱그리 칸으로 등극하길 청했다. 나는 중국 천자인데 칸의 일까지 맡아도 되는가? 라면서 뭐 뜻을 내뱉었다. 잠깐 이렇게 좀 생색을 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당태종이겠죠. 밑으로 내려와서 당태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돌궐을 정복하고 청가한 칭호를 받았다. 정관의 치세를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 뭐 충분하죠. 요 정도 키워드면은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2차례에 걸쳐 일본을 침공했다. 가마쿠라. 이제 일본의 가마쿠라 시대로 침공한 쿠빌라이 칸이죠. 이렇게
쿠빌라이 칸이 쳐들어왔다. 인도양에 정화의 함대를 파견했다. 명나라 영락제.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한 건 청나라 시기고 강희제. 이슬람 세력과 탈라스 전투를 벌였다. 요거는 당나라 그리고 아바스와 싸웠는데 이게 당나라 문제였기 때문에 정답. 흉노 견제를 위해 대월지와 동맹을 추구했다. 한무제죠. 그래서 장건을 보냈죠. 16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갈게요. 국립중앙박물관은 한문사료 시신깔개에 부착된 중국 관문서 2종을 공개했는데 조용조 제도가 나왔고요. 다른 하나는 부병제.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균전제 체제 하에서 토지를 지급받고 그거에 대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조용조라는 세금도 부담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부병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군사로 복무를 하기도 해야 되는 거죠. 또 주전충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세금제도, 조용조, 그다음 부병제 그리고 당나라를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주전충의 반란까지 나왔습니다. 당나라 균전제가 실시됐다. 이게 안사이난으로 무너져서 이제 양세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일단 나온다. 그렇죠? 이갑제가 시행이 되었다. 명태조, 천호제, 백호제 이건 보통 이제 몽골 칭기스칸 쪽에 많이 걸쳐져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다음 구품 증정제의 폐지, 수문제, 만한병용제가 채택되었다. 청나라. 그렇죠? 다음 17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있었던 사실. 소금 밀매상인 황소의 반란. 그렇지? 그리고 세력이 강한 절도사 세력. 그리고 이슬람교 들어왔고 크리스트교의 일파인 경교도 들어왔고 키워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당나라 키워드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구나. 그러면 교초가 발행되었다. 요거 이제 쿠빌라이 칸 쪽 그러니까 원나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양세법은 반복이 이제 많이 되었네요. 안사이난 이후에. 반량전의 주조 요거는 진시황제. 공행무역은 청나라 이제 광저우의 한정에서 서양 상인들과 교역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편전쟁으로 결국 난징조약으로 폐지가 되고요. 회관과 공소가 설치됐다. 명청 때 상인들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18번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소에게 말한다. 끝. 황소의 반란이 나왔고 너희들처럼 왜 의롭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무리가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냐? 먼 과거 일로는 유여와 왕돈이 진을 노렸고 근자에는 알록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란 시리즈 황소랑 알록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왕조 당나라구나. 그럼 당나라 문제를 풀어보면 균전제를 시행했다. 시행했죠. 물론 안사이난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나눠줄 토지도 부족한데 그런 커다란 전란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의 토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장원제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고요. 군국제를 실시했다. 이거는 한나라, 특히 고조의 한정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봉건제와 봉건제하고 군현제가 절충된 형태.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했다. 한무제. 왕한석의 신법, 송나라. 탕구투족인 서화와 대립했다. 이것도 이제 송나라가 대립을 했겠죠. 그 다음에 서화를 최종적으로 무너뜨린 건 칭기스칸의 몽골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수능 문제였습니다. 밑줄 친 반란이 일어난 왕조. 천보. 이 천보도 유명한 연호기 때문에 요거 되게 당현종의 연호, 개원, 천보 이런 걸로 유명합니다. 그다음 양옥환이 귀비가 됐다. 양옥환이 귀비가 됐기 때문에 양귀비, 그렇죠? 벼락출세, 그녀의 친족들이 벼락출세를 했다. 그래서 이제 양국충이란 자가 있었다는 거지. 그녀를 등에 업고 그때 이제 또 알록산하고 서로 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55년 안사이난이 이렇게 터지게 되죠. 알록산의 반란.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나라 탈라스 전투에 참여한 군인. 정답으로 드디어 또 새로운 좀 신선한 게 나왔어. 탈라스 전투 vs 아바스하고 싸웠는데 여기서는 패배를 했었죠. 그래서 이때 좀 언급되는 게 이게 고구려계의 인물이죠. 고선지 장군이 같이 또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당나라의 장수죠. 청명상하도를 감상하는 황제 송나라. 많이 본 선지죠. 송나라 이후가 되겠죠. 그다음 균전제 실태를 조사하는 관리. 요거는 요렇게 풀어야겠네요. sorry. 자, 요거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적절한 것을 많이 풀다 보니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되는 거야? 당나라가 아닌 거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네. 오히려 청명상하도가 송이기 때문에 요거가 틀렸고 나머지는 당나라죠. 당 균전제 당, 그렇죠?
조로아스터교 들어왔죠. 마니교, 이슬람교 들어왔죠. 그 다음에 불경을 구하러 인도로 떠난 승려. 대표적으로 현장, 대당서역기의 현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나라 키워드가 4개다.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가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곽분양팔자, 이게 뭘까? 몰라, 그쵸? 세상의 모든 부귀와 공명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 곽자인은 안사에 난 당시 수도가 장안이야. 그리고 쭉 읽어보니까 그에 대한 부연 설명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안사에 난 있고 수도가 장안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죠? 당나라 키워드 당삼체. 당나라의 이런 도자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귀족적인 특성, 그 다음에 국제적인 면모도 보여요. 이국적이다. 낙타가 올라가 있는 등 그런 모양이 보이고 주로 쓰는 3가지 색깔의 유약, 그래서 이제 당삼체가 된 것이죠. 성리학의 집대성, 남송때 주의, 중림칠언의 등장, 위진남북조 시대, 파스파 문자가 사용이 되었다. 역시 이거 몽골이죠.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죠. 고려만국 전도가 제작이 되었다. 명나라 마테오리치. 21번 갈게요. 가왕조에서 볼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학평입니다. 학평. 마이동풍이 나왔는데 마이동풍, 남의 말을 새겨듣지 않고 귓등으로 흘린다. 이런 사람 많지. 시인 이백이 현종 때 토번과의 전투에서 활약했던 장군의 이야기를 소재로 지은 시에 나온다. 다음, 사람은 죽은 뒤에야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 개관사정. 그렇죠? 시인 두부가 안사에 난 이후 혼란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당나라의 한정에서 유명한 시인들이 아니라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들로 꼽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시선, 시성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데요. 안사에 난까지도 나왔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당나라 문제 뭐 입에 거품이 물 정도로 반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삼체 방금 앞에서 확인이 됐고요. 홍루몽 같은 경우는 청나라 조설근의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역시 청나라를 넘어서 중국에서 가장 또 위대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소설 중에 하나가 되고요. 사고전서 청나라 권륭제 생각해 주시고, 청명상하도 송나라 이후, 고려망우제도 명나라 마테오리치. 22번 갑니다. 10월 학평. 미출친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재상 양염이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이 양염도 그냥 친숙해요. 뭘 건의하냐? 이거 이제 결국 양세법으로 간다라는 거. 안사에 난 이후에. 그리고 780년. 병사들의 반란이 일어난 이후 고향 땅에 계속 사는 이가 100명 중 4~5명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호적에 등재된 성인 남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해선 국가의 재정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요거 핵심 문장. 토지와 자산의 규모를 기준으로 여름과 가을 2차례에 걸쳐서 과세해야 된다. 그러자 황제가 수용한다. 양세법. 당나라 안사에 난 이후에 홍루몽을 읽는 서민. 아이고, 요것도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재미도 있죠. 뭐 경교사원에서 이제 기도하는 신도. 그래서 요거 당나라 때 이 크리스트교의 일파 네스토리오스파 경교거든요. 요게 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흔적이 뭐냐면 비석이 남겨져 있어요. 대신경교 유행 중국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나라 때 이런 외래 종교가 활발히 들어왔다. 노트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당나라 문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외래 종교가 활발히 들어왔다. 조로아스터교, 경교, 그리고 이렇게 비석이 흔적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 그다음 마니교와 이슬람교. 이슬람교도 청진사라는 그런 이슬람 사원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나라 관련해서 여행을 좀 해볼 수 있는 곳이 시안이죠. 우리 시안에 가면은 회족거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로 당나라 이후로 정착하게 된 그런 이슬람 신도들이 쭉 지금 세대를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이제 이어져 오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형성돼 있고, 그 거리를 가고 보게 되면 그 이슬람의 그런 문화적인 특성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죠. 지방 인재를 추천하는 중정관, 구품 중정제 생각하면 되겠고, 감자와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민, 명청시대의 이후가 되겠죠. 다음 9월 모평 21학년도입니다. 가왕조. 교차와 융합. 그러니까 뭔가 이 개방적이고 국제적이다 이런 특성이 보이고요. 그리고 요거 당삼체 보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당삼체. 당삼체가 이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쓰인 게 이렇게 낙타 이미지 있죠. 요거 많이 쓰인다라는 거.
그다음 삼색 도자기. 요게 이제 당삼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삼체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거의 요 정도가 대표적인 키워드인데도 되게 한정적이죠. 역시 이제 모평이다 보니까 9월이고 그렇지만 충분하다. 당나라 때 나올 수 있는 거 200과 두보. 수능에서도 최근에도 계속 쓰이고 있는 이 시인들이 되겠습니다. 양명학은 당나라, 사고전서 청나라, 청명상하도 송나라. 청명상하도 오늘 정말 반복이 많이 됩니다. 오늘 그 정식 이론부에 포함되어 있진 않았는데 주의의 성리학 남송이죠. 가도시에 대한 학생의 발표 10월 학평 문제였고요. 천하를 차지한 유방은 주의 수도였던 로양을 수도로 삼았다. 근데 아직 한나라 문제일지는 모르겠어. 일부 신하들은 이에 반대해서 진의 옛 근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주나라도 아니고 한나라도 아니고 진나라도 아니야. 그치? 흉노를 몰아내면 초원의 목축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제후들이 변란을 일으켜도 쉽게 수비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이에 유방은 가를 수도로 정했다는데 뭐야? 그럼 이거 한 고조잖아. 그리고 수도가 장안이잖아. 그럼 이거 한나라 문제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도시를 가지고 풀어보는 거예요. 왕조에 한정 짓는 게 아니라 도시를 가지고인데 명나라 영락제가 자금성을 건설했어. 이 자금성 어디 가야 볼 수 있나요? 베이징. 북이 효문제가 평성에서 천도했어요. 다퉁에서 천도한데 러양이죠. 그렇죠? 근데 러양은 여기 이미 나왔잖아. 당나라 때 조로아스터교 사원이 세워졌어요. 수도에 외래 종교 받아들인 흔적. 요게 정답이 되죠. 당나라. 그렇죠? 거란이 차지한 만리장성 이남 지역에 속하였어요. 요거는 이제 연운 16주 쪽이 되겠죠. 만리장성 이남. 거란이 차지했기 때문에. 근데 거란이 차지한 이 연운 16주가 이 밑 더 훅 내려와서 뭐 장안이나 뭐 러양이나 이런 쪽까지 내려오진 못했거든요. 연운 16주. 여기에 베이징은 들어갑니다만 이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1차 아편 전쟁의 결과 청나라가 개항한 곳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이제 상하이를 포함해서 5대 항구가 개항이 되는데 여기에 장안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항구도 아닐 뿐더러. 그렇죠. 여기는 뭐 상하이나 뭐 광저우나 뭐 샤먼 뭐 이런 곳들이 개방이 되는데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도시를 가지고 통시대적으로 물어보는 좋은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이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였니? 수능이었습니다. 최신 수능이네. 가볼게요. 아라본이 이끄는 선교단이 벌써 선교단이 중국에 도착했어. 그리고 그것이 경교였다. 그러니까 이제 외래 종교의 를 받아들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황제가 동돌궐에 복속했다. 마지막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트를 한번 확인을 시켜주면 외래 종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문화로 200과 두보 유명한 시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돌궐을 정복했다. 당태종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내려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교 선교단의 활약이 쭉 나오고 있고 밑에 뭐 황제의 경전 번역 지원 참고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답 200과 두보. 당나라의 문화사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던 무려 수능 문제였습니다. 수시력이 만들어졌다. 이거 원. 성리학 남송 이후에 되겠죠. 송 이후. 방고 한서 한나라 고려망우제도 명나라 마테오리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더텅 위진남북조로부터 그렇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위진남북조로부터 수나라, 당나라 해당되는 문항들 차분하게 되게 지금 아침 새벽 이제 6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5시부터 찍었다는 얘기인데 차분하게 풀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